네, 그럼 지금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는 주민 참여가 왜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어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번 강의에서는 마을건강센터를 거점으로 한 건강마을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할 거냐라는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체가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 협의체를 통해서 마을 건강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마을 건강센터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건강센터가 좀 더 포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민들을 발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중에 핵심적인 참여 주민들에 대해서는 건강 지도자로 양성을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참여 주민들이 동등한 수준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이제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냥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지도자를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활동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을 가지고 모임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기보다는 마을 건강센터에 있는 간호사 또는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이 그 모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활동이 조직화가 되면요. 그 안에서 그 모임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인 건강활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다양한 어떤 주제에 다양한 유형의 건강활동이 수행이 되는데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는 것의 판단은 상당히 건물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건강활동을 수행을 하도록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활동들이 마을건강센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활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참여 주민을 발굴하는데 상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설명이 가게 되고 단순하게 뭐 검사 결과에 대해서 상담만 하면 마을건강센터가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이 검사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우리 마을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마을 건강센터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여 주민 발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일부러 만나려고 하면 만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마을 건강센터는 주민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 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찾아오는 주민들을 여하튼 최대한 잘 설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마을건강센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마을건강센터가 없었을 때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을 찾아다녀야 되니까요. 누가 참여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계속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니까 그 찾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스트레스였죠. 근데 마을건강센터는 마을에서 하나의 거점이니까 주민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 것만큼 고마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마을건강센터의 큰 장점이다. 근데 그 장점을 아무 인식이 없이 하다 보면 검사 결과만 설명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건강센터의 이 장점들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건강 활동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컨대 많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마을의 지역의 어떤 건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보건기관에, 즉 보건소나 마을건강센터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지만 잘 안 하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계량적인 요소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결국 그것도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거나 보건소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원하는 사업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많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하고 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 여러 가지 유관 단체들이 있죠. 단체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원하는 사업들은 단체에서 필요로 하지만 마을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실제 마을 건강 활동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완벽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주민들, 그 다음에 보건소, 그리고 마을에서 유관 단체들 같이 노력을 해서 마을 건강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래도 가깝게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활동 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사업 계획 수립에서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될 때만이 마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기관에서 원하거나 마을의 단체에서 원하거나 단지 일부 참여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지는 않는다. 이 3자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어떤 기본적으로 지역 공동체가 같이 참여하고요. 또 지역의 건강 환경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환경과 그 다음에 건강 행태, 주민들의 건강 행태가 바뀌어서 결국에는 지역의 공동체에 대한 건강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통약자 이동 도우미 활동, 우리 마을에서는 장애인들이 많아서 또는 거동 불편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럼 건강검진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봤더니 이분들을 검진기관에 모셔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활동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장은 공장에서 뽑는 매연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도저히 마을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대기 오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것도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을은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찌들이 들끓고 그다음에 고양이들, 그다음에 모기 이런 어떤 해충들이 들끓는다라고 하면 마을 쓰레기를 치우는 것 자체도 중요한 활동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걷기 코스를 조성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을은 너무 시기와 질투가 심해가지고 서로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웃 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할 거냐, 공동체성을 어떻게 좀 더 회복을 할 거냐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을에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관련되어서 건의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좀 운동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없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는 것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원을 조성을 한다거나, 예컨대 우리 마을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거의 우범지역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건강공원을 이번 기회에 이 공원을 주민들의 어떤 건강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마을은 너무 하천인데 너무 더럽다. 그게가 우리 마을에 건강하지 못하는 환경의 주범이다라고 하면 마을 하천을 정하는 그런 활동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을마다 전부 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을마다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마을 공동체 활동 계획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특성에 기반을 해야 되고 그 마을이 필요한 사업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마을 공동체 활동이고 그 계획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또는 지지를 하는 역할들이 어디다? 마을건강센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활동에서의 핵심은 마을의 건강한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까 드렸다시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겠죠. 또한 보건소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도 안 되겠죠. 또 마을건강센터에 있는 마을 활동가와 간호사가 그냥 책상 머리에서 맞대고 내년에 무엇을 할까 끙끙 앓다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어도 안 되겠죠. 마을 건강 활동 계획의 수립 이 자체가 중요한 활동의 과정입니다. 또 이러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마을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 그다음에 단체들,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몇 번의 토의를 거쳐서 활동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해가지고 마을건강센터에서 안을 마련해서 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그럼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잘 만들어 오셨네요. 내년에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을건강센터에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듣기는 좋겠지만은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에 아무런 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개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건강센터의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최소한 회의를 몇 차례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냐라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익숙한 사람들,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이 되지를 못하죠. 그리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이 회의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면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드러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수줍어서 내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또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핀잔을 들을까 봐 이렇게 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꽤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건강활동계획 수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적게끔 하면 되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서 중요한 건강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생각하시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적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은 의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존중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의견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적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끔 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적게끔 하고 적은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적은 것을 읽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마을 건강 활동 계획의 수립의 어떤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경직적인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뭐 이러한 방식으로 상당히 개방적으로 뭐 워크숍을 하든지 어떤 이러한 어떤 상당히 좀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고 의견들을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서 건강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건강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건강센터에서 활동 계획안을 절대로 먼저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활동 계획을 보여주는 순간 주민들은 그 활동 계획의 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놓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을건강센터 활동 계획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중간 이후에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서 그 수렴한 것을 활동 계획안에 반영을 해서 그 활동안을 가지고 중간 이후에는 주민들이 논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한 어떤 활동 계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활동 계획안을 줘가지고 하면 주민들은 그 이상의 사고들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활동은 이러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활동 계획은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주민들과 마을건강센터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 계획은 단순히 문서상의 글자가 아니라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약속이다. 그 약속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활동의 어떤 공간이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을건강센터에 일하시는 두 분의 선생님들만큼 그렇게 활동성이 높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적어도 이것만은 우리가 지킵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을건강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약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활동에 이제 당길 수 있는 요 내용들은요, 지금까지 건강마을 활동을 했던 여러 마을의 활동 사례들을 제 나름대로 그냥 분류를 해본 겁니다. 이러한 활동 사례 외에도 다양한 어떤 활동 사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마을건강센터가 뭐 70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마을별로 모아보면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몇 년 전의 활동이니까요. 지금과는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소외 주민을 위한 지지적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게 활동을 하세요. 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하고도 유사한데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보통 봉사활동은 지역 복지관에서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주민들이 이행을 하는 것이 주된 이제 봉사활동입니다. 아니면 이미 봉사활동의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러한 이제 봉사활동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봉사활동은 주민들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직접 한번 해보자 라고 어디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모임에서 우리 마을에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소외 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사회적 지지 활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직접 이제 찾아가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뭐 생일을 챙겨주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들을 같이 이 활동들로 끌어들이는 뭐 그런 활동들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 활동들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지지를 그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어떤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을의 어떤 지지적인 노력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흔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흔한 유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지지라는 것이 건강하고 관련이 없느냐? 매우 관련이 높죠. 앞서 말씀드렸던 로제토 마을의 어떤 사례도 보다시피 이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해진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에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 활동만으로도 마을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이제 사상구의 학장동 사례인데요. 학장동은 이 공장지대하고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지역에서 미세먼지, 매연들이 계속 이쪽으로 주거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장지역에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조직을 만들고 구청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이 결국에는 악취통합관리센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들었죠. 여기 보면 악취통합관리센터라고 있죠. 이 주민들의 어떤 활동들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주민들의 활동에서 악취가 나는 곳에 지도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이 지도를 만들려고 하면 주민들이 어디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는지를 직접 다녀봐야 되겠죠. 그 다니는 것 자체도 하나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취가 많이 나는 공장의 공장주를 만나서 너무 심하다. 당신네 공장은 너무 심하니까 좀 줄여달라. 그러면 저감 장치를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요청을 해서 이걸 좀 관리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문제의 어떤 해결에 대한 좀 단초를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 또 구청이나 또 시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중앙정부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아무런 활동이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들이 같이 이어져서 이러한 어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까지, 공공 조직까지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건강 소모임의 조직화를 통한 건강정진 활동인데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이러한 체조 활동들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댄스 동아리들, 탁구 동호회들, 이러한 상당히 이 건강정진 활동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주민들이 그전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는 잘 안 되던 것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집단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계속해서 보여지면 저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뭐 나도 운동에 관심이 있는데 혼자 하기는 좀 심심했는데 저렇게 같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것이 건강소모임 활동이랍니다. 또는 건강소모임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이 회원들을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강소모임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을건강센터에서는 건강소모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작은 모임들만 꾸려주면 그 안에서 주민들이 자생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모임을 점점 더 키웁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에서 건강정진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건소에서 이 모임들을 이끌려고 하면요, 담당자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여야 되고요.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 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마을의 주요한 어떤 건강 활동의 어떤 모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건강 소모임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소모임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치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안에서 회장이 만들어지고 총무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자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자치했던 경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건강센터의 건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자치의 경험들이 결국에는 마을의 소중한 경험들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이 건강협의체에서 의견들로서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마을건강활동 계획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건강 소모임 어떤 조직화를 통한 건강정진 활동도 주민들이 쉽게 할 수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운영이 잘 되면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 내 건강 유해 요소를 탐사하고 개선하는 것.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청소년에게 담배 팔아서 흡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마을 청년회인데요. 편의점에 가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 때는 반드시 주민증을 확인해라.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캠페인처럼. 그렇게 하면 편의점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편의점 주인이라고 해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지만 그런 인식을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캠페인을 통해서 알림으로써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가 편의점에 있는 사람들, 전문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을의 건강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리고 마을의 어떤 쓰레기장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 마을에서 어떤 건강과 관련되어서 위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탐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의 노력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활동이죠. 보통 이러한 활동들은 마을을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걷기 동아리, 걷기 소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제 하는 그런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 내 여러 가지 의사소통과 캠페인도 필요하죠. 특히 마을 어떤 소식지를 마을건강센터 소식지라든지 홍보지를 만들어서 마을에 알리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을 건강 활동과 관련되어서 주민들한테 캠페인을 하는 이러한 것도 마을 건강센터의 어떤 활동으로서 또는 마을 건강 활동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캠페인도 일회적인 캠페인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정리하는 캠페인, 지속적으로 알리는 캠페인, 소식지도 마찬가지죠. 항상 지속적으로 알리는 그런 노력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회성은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이 반복이 되면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의 건강 포럼의 운영을 이제 하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의 활동 계획을 가지고 또는 이제 활동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를 일부의 사람들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이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마을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알려서 사람들이 내년에 마을건강센터에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하구나, 여기는 어떤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거죠. 또한 1년 사업이 이제 마무리될 때쯤 평가를 해보는 거죠. 평가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이 이렇게 뭔가 변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좀 공개적인 장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유형들을 마을건강포럼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건강 공동체 활동의 발전 과정을 한번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을건강 공동체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우여곡절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냥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소모임들은 없어지기도 하고요. 참여하는 주민들이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면 내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라고 탈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활동 자체가 중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체적인 활동 자체가. 정체 상태가 있고 침체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은 겪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우여곡절, 반복을 겪는 것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 극복의 과정들이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건강센터에 있는 두 분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극복 방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체나 침체를 하면 우리는 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는 참여 주민들의 활동의 거점이자 사랑방의 역할이다. 그리고 간호사와 주민활동가의 핵심 역할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의 거점의 공간이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창구이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의 동단이 현장 조직인데 이 세 개가 제대로 되면 밑에 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의 역할, 인식을 이렇게 좀 가지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마을건강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마을건강센터에서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